안녕하세요. 욕망을 다스리는 남자, 예술분재원 상머슴 이재룡입니다. 자, 우리 부감독님도 욕망 가지고 계시죠? 없이요. 없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없다라고 말한 실체를 한번 건드려 볼까요? 아니, 건들지 말고 그냥 가요. 그냥 건드리지 마요? 응. 그럼 이 나무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 맘대로 쭉쭉 크는 거지. 지 마음대로 컸습니까? 그러니까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도 그러고 방향도 그러고. 방향은 다 이렇게 일정하게 흐르지 않았어요? 이 다 바깥으로 흘렀잖아요. 안으로 달라든 거 없잖아. 안으로도 있겠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자, 나무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죠. 바깥으로 한없이 위로 바깥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욕망. 그렇지. 근데 이 욕망이 과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과도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지. 계속 그거지 뭐. 이것도 분재예요? 그죠? 지금은 그래도 분재 같은 느낌은 나요? 근데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 좀 그렇지. 이것도 분재예요? 아이고, 이게 손 안 받구만. 사람이 이 욕망을 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망신할 수도 있고. 부감독님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어쩐데? 에? 내가 뭐 어쩐데? 막 사들여요. 뭐를? 나무를. 막 사들인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욕망이 과도하게 되면 사람도 취해지죠.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름다움을, 분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나 나무나 그 욕망을 어느 순간 스스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욕망을 제어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이 딸리면 나무를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그지? 그래서 일부적으로 그걸 갖다가 조절이 되는 경우, 돈이 딸린다. 또는 예술지기처럼 놓을 장소가 없다. 그것도 하나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술지기한테는 또 하나 더 있죠. 뭐이? 감독님의 바가지.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입에다 노래를 부르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눈치껏 야금야금 예술지기는 또 사죠. 그렇지. 우리 부감독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욕망은 좀 애교스럽지 않아요? 애교는 무슨 애교야? 우리는 살 것만 사. 그러니까 살 것만 사니까 좀 애교스럽지 않냐고요. 근데 지금 이 나무가 우거진 것처럼 사람들이 보여주는 욕망이 굉장히 아름답다가 아니고 추하게 보일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도 그러고 정치하는 사람도 그러고. 자, 이 욕망이다라고 하는 그늘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게? 그렇죠. 세력이 좋은 것은 이렇게 한없이 뻗어나가고, 세력이 약한 것은 안에서 고사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 우리 사람 사는 사이가 이 분재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분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아름다움은 균형과 조화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나무도, 약한 가지도 없고 강한 가지도 없고, 그래서 약한 가지도 꽃을 피우고 강한 가지도 꽃을 피우고. 맞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약한 가지, 강한 가지 나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건 공산사회인가? 또 그걸 또 그런 쪽으로 다 비교를 하나?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선진국일수록 통제를 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욕망을 갖다가 통제를 해서 우리가 이른바
저쪽 유럽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나라들 가면은 그걸 갖다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제적 욕망을 세금으로 다 환수를 해버리잖아요. 다는 아니고 과도하게 하지. 아, 그러니까 뭐 수익 우리나라도 이 제가 알기로 상속세라든가 이런 거 많으면은 세금이 한 50% 정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세금 50% 받아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여러 복지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업에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 문재인이 하는 이 일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뭔 거니?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통제를 해서 나무가 균형과 조화를 갖춘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일. 그런 의미에서 참 분재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분재인 스스로 그걸 조절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느냐. 자.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분재를 보면은요, 이 분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주의처럼 이렇게 잘라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분재 유통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 있죠. 그 유통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그 욕망을 자제하는 법에 좀 둔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들을 쓰지. 그래서 그 편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때가 아닌 때 분갈이를 해가지고 나무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그건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작업들을 갖다 병행을 해서 결국 나무를 갖다가 유통업자의 유통하는 그 분재인 손을 갖다 떠났을 경우에는 나무를 고사하게 만드는 경우도 아주 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렇게 나무 산 것 중에서 나무 두 주가, 철사를 건 상태에서 나무를 받았거든요. 근데 철사를 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단 철사를 걸어야 나무 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집에 와갖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가지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철사 걸다가 잘못해가지고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분갈이를 했는데 이쁘장하게 해가지고 철사 걸 시기도 아니지만 걸어버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보니까 가지가 다 부러졌더라고요. 그냥 완전 부러진 게 아니고 달랑달랑하게. 아, 꺾여가지고.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자기가 키울 나무였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나무 철사를 걸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루라도 빨리 현금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으로 서둘러서 나무를 해놓고 일단은 경매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한 나무는 좀 사진을 바로 찍어서 보내드려가지고 한 나무는 가격 할인을 받고 또 한 나무는 그냥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나무를 갖다가, 유통하는 쪽보다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나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을 자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나무처럼 완전히 균형과 조화가 흐트러져 가지고 지멋대로 난 것.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나무가 나이를 먹으면은 좀 이런 식의 욕망은 보여주지 않죠. 어떤 식의 욕망을? 나무가 우리가 이 여행을 가다가 이게 보면 그 동네 뒷산이라든가 또는 이 앞에 당산나무라든가 보면은 한결같이 노수 거무구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 노수 거무구, 지금 집중 안 하고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지금? 예? 뭐 보고 있어? 그림. 뭔 그림?
유튜브 우리 아니지? 우리 부감독님이 조금 이제 능숙해지다 보니까 저렇게 촬영하면서도 집중 안 하고 한눈을 팝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적어서 그래요. 예. 전부 저한테 저와 관련된 댓글만 달고 우리 부감독님 댓글을 이렇게 많을 때만 한 번씩 이렇게 달아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댓글도 안 보고 그러잖아. 우리 그 부감독님 비난하는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오늘은. 어? 촬영할 때는 좀 촬영에 집중하셔라, 이런 식으로 좀. 집중해. 볼 건 다 보면서야. 자, 지금 요 작업은 우리 부감독님한테 아주 익숙한 작업이거든요. 요새 계속 요런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한눈을 파는 거예요. 맞죠? 한눈 판다는 것보다도 두 눈을 다 팔았어요? 지금 뉴스를 봤는데 김하성이가 홈런 쳤다고 스포츠 뉴스에 떴어. 그래요? 자, 이렇게 나무들은, 이런 나무들도 그러고, 사람들도 그러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욕망에 휘둘리면서 살기 마련인데, 분재인이다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로 이 욕망을 제어를 해서 아름다움을 얻어내는 존재죠.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분재만 그래. 정원수 갖고 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금 우리 그 채널이 정원수 채널이 아니니까. 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 근고를 보여주죠. 이게 나무 대충 이렇게 잘랐더라도 어느 정도 나무 이렇게 근골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 나무는 이제 분재수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나무 격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좋은 정도는 아닌가 봅니다. 그냥 괜찮은 아니, 정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네. 그죠? 이게 이제 수영은 나름 그래도 좀 이게 지금 밭에서 약 30년, 분해서 한 15년, 20년? 그 정도 된 소재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대략 한 50살 정도? 국내 소재인데, 국내 소재 중에서도 비교적 굉장히 잘생긴 소재죠. 그렇지. 잘생긴 소재인데, 요 나무, 여기 보면은, 제가 봐도 이쁜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무가 욕망이 넘치다 보니까 흐트러져 가지고 이제 이 나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골격조차도 제대로 안 보이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이 골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도록 이제 정리해 주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분재인이다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이 나무를 통해서 이 작업이 숙련되다 보면은 결국 뭔 짓거리를 하게 되느냐, 자기의 욕망도 제어하는 경지가 되죠. 그래? 네. 난 안 되던데. 안 된다고요? 아직 경지에 못 이루었구만. 경지에 이르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욕망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아주 자애로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맞지?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되는겨?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주변에 보면은 진짜 인자하고 자애스러운 노인 양반들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주 괴팍한, 성질 고약한 그런 늙은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분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성질 고약한 노인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첫째로 성격들이 다 급하거든요.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소락배기 빽빽 지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뭐 성질 고약하다고 소문나는 것은 순식간이죠.
근데 분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디에서 욕망을 갖다가 놀려야 되고 어디에서는 참아야 되고 어디에서는 기다려야 되고 요걸 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처음 하는 얘기인데 분재를 하는 사람들은 당장 코앞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이 나무 미래를 생각을 하죠. 그러지. 그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최소 한 달, 1년, 10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무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은 지금 내가 이 나무한테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이 나무 미래뿐만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삶도 미리 계획하게 된다는 거죠. 나무만 하겠어요? 응? 야, 이 나무를 갖다 나중에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응? 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팔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같은 장사치들은 팔 생각을 하겠지만 취미인들은 아니죠. 물론 팔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나무를 뭐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분들은 누구한테 물려준다든가 또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나무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클 것인가를 염두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자기가 생각해왔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건 이제 완성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완성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이제 나무를 만지게 되면은 이 자기의 삶뿐만이 아니라 매사에도 그게 점차 확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주 그 성질 고약했던 급하고 노년 그 각시만 보면은 또는 서방님만 보면은 눈을 갖다가 흘기면서 서락백이 빽빽 지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굉장히 목소리 낮아지고 나긋나긋해지죠. 그런 사람 봤어요? 많습니다. 어디서 봤대? 네? 제가 이 과거에 그분이 그 회사 상무님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래요. 내 젊었을 때 성격은 완전히 개차반이었다. 아니, 근데 사람은, 예? 네. 젊었을 때하고, 나이 뭐, 들었을 때하고는 조금 바뀌는 것은, 뭐, 분재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근데 이제 그분은 뭐든지 분재에 관련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분재이니까 분재 관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예, 건축을 하시는 분은 건축을 가지고 자신의 인격을 가다듬는 것이고 분재를 하는 사람들은 분재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제가 꼭 분재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지. 그러니까 자꾸 시비 걸지 말라고요. 응? 자, 지금 제가 이제 씨앗 뜯는 얘기를 하느라고 요 가지 하나를 갖다가 그냥 저 혼자 다 했는데 부장님 이제 가까이 좀 한번 와보십시오. 왜요? 요 가지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려요. 자, 요 가지는 지금 말라가고 있는 중 같아요. 그러죠? 네.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우거져서, 이렇게 이제 시들어가고 있는데, 자, 보면은, 요 가지들한테 힘을 주는 것은 햇빛이죠. 네. 그러니까 요건 약한 가지니까 그냥 놔두고, 여기 보면은 한 군데서 이게 여러 군데가 나오죠? 네. 근데 일단은 이곳은 전부 우리가 그 말하는 소사수형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V자로 전부 만들어 줘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V자로 만들고, 두 번째는 이 철쭉을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이 우리가 일반 잡목은
잔가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네. 근데 철쭉은 안 그래요. 철쭉은 남겨도 이렇게 굵은 가지를 남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왜 그래요? 장가지에서 나오는 수는 꽃을 달기가 힘들다며. 이 잔가지에서, 요 약한 가지에서 나오는 수는 가지가 가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는 가지는 꽃눈을 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철쭉이다라고 하는 나무 자체가 바로 꽃을 보기 위한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보기 위해서는 약한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취사 선택을 하게 될 때 강한 가지를 먼저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가지들은 전부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이게 가능해지죠. 그렇지. 물론 이제 우리 부감독님은 전부 이 철사를, 가위를 사용해갖고 하나하나 자르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쉬죠? 쉬지는 않지. 쉬지는 않죠. 잘라내기만 하죠. 그럴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를 갖다 정리할 때 일반 잡목하고 다른 점이 바로 뭔고니 굵은 가지를 중점적으로 남긴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짧게 남긴다. 이걸 갖다가 길게 남겨 놓으면은 나무가 오불조불하게 이렇게 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남기되 굵은 가지를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여기 빽빽했던 이 가지들을 지금 이렇게 큰 흐름만 남겨놓고 다 자르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추가로 한 번 더 자르고. 자, 이 가지는 이제 눈에 거슬리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게요. 자, 이 밑에 가지 다 정리했죠. 요 가지 정리했죠. 요 가지는 정리하다 좀 말았는데, 자, 요 가지가 이렇게 지금 빽빽하게 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V자를 남겨놓는데 이렇게 안에서 난 자그마한 가지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굵은 가지들, 굵다라고 해봤자 뭐 볼펜심 굵기? 그 정도 될까요? 그거보다 조금 더 굵은 것도 있고. 예. 뭐 볼펜심 굵기 내외라고 하죠, 그러면. 그 정도 가지들만 남기고 그 이하 가지들은 대부분이 제거를 해줍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한 가지에서 몸통에서 눈이 터나오면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는 가지도 끝에 이 가는 가지도 있으면은 이것도 전부 다 잘라줘야 되는 이유가 이 가는 가지에서 설사 눈이 터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꽃을 달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나무 수영을 갖다 고려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요게 굵어요. 이건 좀 가늘죠. 근데 철사를 걸면은 요걸 뉘어야 돼. 그럴 때는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렇게. 내년에 한 군데서 꽃은 안 피겠지만은 그래도 철사 거는 수고는 덜었잖아. 그지? 그 한 군데서 꽃 안 폈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나무 무엇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적당히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 나가면서 나무 모양을 만들면서 가지를 하는데 요 가지는 지금 세례를 많이 받았죠. 짧게 치고. 요 가지도 좀 짧게 치고 해서 가지를 갖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가는 가지는 남기지 않는다. 어차피 여기서 터나오는 이 순들이 이거는 조금 굵게 어느 정도 굵게 있는 데서 나와야 꽃눈을 달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같이 약한 데서 가지를 분개해서 나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작업을 하고 이제 완성된 후에 이 나무가 어떻게 변했는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심심하면 댓글도 다시고 그 다음에 광고도 보시고 자,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가위로 혹가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부감독님, 네? 제일 처음에 나무 이 단위가 올라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요? 자, 욕망을 갖다가 전부 이제 일단은 벗겨냈죠. 욕망을 벗겨낸 이 모습이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분재다운 수염이 갖춰졌어요. 상당히 나무 괜찮은 나무였죠. 네. 이 줄기의 이제 주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지금 가지들이 이쪽으로는 3개, 저쪽으로 4개 해가지고 주립 형태인데, 주립 형태라는 느낌보다는 쌍간 치류 형태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쌍간이다 어쩌다 그런 느낌 구분 지을 그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무였는데, 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기본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좋았던 나무였는데, 이게 과도하게 이 줄기와 가지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근본을 갖다가 흐려버렸죠. 가려버렸죠. 가려버리니까 이 나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도 그만큼 묻혀버린 꼴이 돼버렸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분재인이다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이제 그런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제대로 다 표현되도록, 그리고 이 나무는 이제 꽃나무니까 이 흐름을 따라서 꽃이 내년에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분재인이죠. 그렇죠. 그렇게 욕망을 갖다가 제어하면서 이제 나무가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멋있어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겠죠. 나무가 상처가 없이 거의 완벽한데, 여기 하나만 지금, 여기 이 부분만 지금 상처가 좀 있는데, 이 지금 카토파스타로 지금 암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밑동이 굉장히 큽니다. 한 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 한 뼘 정도 돼요. 이 앞에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물이 고이지 않게 골짜기가 내려가지고, 그러는데, 아마 분생을 더 오래, 지금 분생을 거의 한 2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분생을 더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뭐랄까, 뿌리빨, 그 근장 모습도 조금씩 노출이 되면서 훨씬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런 게 기대되는. 품종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 대배. 대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 철쭉이죠. 그러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철쭉의 모태가 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얘들은 일본에서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이렇게 산에 진달래 크잖아요. 네. 크듯이 일본 산야에 널려 있는 꽃이 요 나무랍니다. 대배. 네. 그래서 일본 제가 이렇게 대관전인가 갔을 때 이 나무 금기를 깨고 사리 처리한 나무가 전시된 걸 봤어요. 근데 그거는 딱딱해요. 네, 딱딱. 대배는 네. 딱딱해. 자연산이라고. 예, 일반적인 재배목이라도 다른 철쭉에 비해서 좀 목질이 이거 썩더라도 좀 단단하더라고. 네. 그걸 봤었는데 어쨌든 자, 그렇게 욕망을 다스리는 남자. 제 욕망이에요, 나무 욕망이에요? 예? 둘 다. 둘 다. 둘 다를 다스리는 남자. 그걸 부감독이 인정해준 남자. 아, 인정은 안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지. 참말로. 이상 예설분재원 상모승 이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